중종의 총애를 힘입어 파격적인 개혁을 해나가는 조광조. 조광조는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를 혁파하고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고 박팽령과 성산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과거제도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조광조가 소격서를 혁파하려 하자 중종은 그것만은 안 된다며 버티는데요. 이전까지는 조광조가 여러 건의를 할 때마다 대신들이 맞서서 힘의 균형을 유지했지만 소격서 혁파 때는 대신마저 조광조 편을 들자 중종은 슬슬 불안해진 겁니다. 게다가 앞서 이들은 박팽령과 성산문의 명예를 회복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세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세조의 손자인 중종 자신의 정통성도 흔들릴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광조는 결국 소격서 혁파도 이뤄내고 뒤이어 전국공신을 개정할 때도 대신들이 조광조 편을 들자 중종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중종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광조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전국공신 개정안이 발표된 지 고작 나흘이 지난 중종 14년 11월 15일 밤 갑자기 궁궐에서 북소리가 울립니다. 그러자 승정원에서 숙직하고 있던 윤자임과 안정은 급히 뛰어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미 근정전으로 향하는 문이 다 열려있고 군사들이 정렬해 있었으며 문 앞에는 이장곤, 성운, 홍경주, 심정, 남곤 등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곤을 제외하곤 모두 조광조 세력과 적대적인 인물들이었는데요. 아니, 대감들께서 여기 어인일로 모여 계십니까? 전하께서 명령하시어 왔네. 전하의 모든 명령은 승정원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저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사옵니다. 또한 궁궐 문을 열 열쇠도 저희가 갖고 있사온데 문은 또 어찌 여신 겁니까? 안 되겠습니다. 전하께 직접 여쭤봐야겠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성운 대감께서 새로 승지로 임명되셨으니 성운 대감 홀로 들어오셔서 어명을 받으시지요. 갑자기 승지로 임명하다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관직도 겸하고 있으니 제가 직접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명이라 하지 않소. 다들 잠자코 밖에서 기다리시오. 그리고 얼마 후 성운이 나와 중종의 명을 전합니다. 대사헌 조광조, 승지 윤자임, 주서 안정이하 15명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렇게 기묘사화가 시작됩니다. 흔히들 기묘사화의 주범으로 남곤을 지목합니다. 남곤은 성종 말년의 과거에 급제해 연산군 때는 주로 대간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다른 대간들과 마찬가지로 유배당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남곤은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종 초기엔 중종의 총애를 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는데요. 남곤은 연산의 총애를 받지도 않았으며 전국공신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신진 세력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죠. 누가 봐도 다음 조정을 이끌 자는 남곤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남곤에게 크나큰 걸림돌이 하나 나타나니 바로 조광조의 등장입니다. 조광조의 등장으로 인해 온 조정의 관심이 그에게로 쏠리자 얼마 안 있어 남곤은 찬밥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게다가 남곤은 시와 문장에 출중했는데 조광조 세력은 시와 문장을 쓸모없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남곤을 싫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광조의 위세가 더욱 커져만 가자 남곤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를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는데요. 남곤은 먼저 친구 심정을 포섭합니다. 심정도 조광조 세력에게 탄핵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은 다음으로 홍경주를 찾아갑니다. 홍경주는 전국공신 1등에 책봉된 인물이지만 중종 4년에 탄핵당해 이미 힘을 많이 잃은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홍경주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힘을 되찾기 위해 남궁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그렇게 뜻을 합한 3명은 이번엔 중종을 포섭하려 합니다. 먼저 홍경주가 중종을 찾아가 겁을 주는데요. 지금 조광조의 권세가 나날이 커져
전하를 능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이미 세간에는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바다하옵니다. 뒤이어 남고는 나뭇잎 하나를 꺾어서 그 위에 벌꿀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쓰고는 벌레가 글자를 따라 갉아먹게 한 뒤 중종의 후궁을 시켜 중종이 이를 발견하게 합니다. 주초위왕이란 주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되어 조씨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중종은 남곤에게 밀지를 내립니다. 내 조광조의 꾀에 넘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권세를 주었다. 이제와 그에게 벌을 주고 싶어도 이미 대강과 유생이 모두 조광조 편으로 넘어갔으니 나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하지 못한다. 경들과 뜻을 함께 할 테니 그들을 제거하고 종사를 안정시키자. 그리고 마침내 11월 15일 밤, 중종은 미리 남곤 일당에게 신무문 앞에서 대기하라 지시합니다. 신무문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승정원 몰래 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신무문을 통해 들어온 남곤 일당은 중종을 만나 미리 계략을 꾸밉니다. 이때 이들은 조광조의 죄를 청하는 글을 미리 지어놓고는 대신들의 이름까지 적어놓아서 마치 대신들이 조광조를 벌주기를 청하는 것처럼 꾸며놓았는데요. 그러곤 다시 신무문을 통해 나와서 이번엔 영추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 후 대신들을 불러내 마치 자기들도 방금 막 왕명을 받고 온 것처럼 위장해서는 대신들을 데리고 이번에도 승정원을 피해서 입궐하는데요. 그렇게 대신들이 근정전 앞에 모이자 중종은 조광조 세력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린 후 대신들을 근정전 안으로 들입니다. 조광조는 사사로이 붕당을 맺어 자기 편을 등용하고 적대 세력은 배척했으며 임금을 속이고 자기 사욕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행사해 나라를 어지럽혔다. 이에 조정이 속으로는 다 분노하였으나 그의 권세가 두려워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였다. 허나 이렇게 대신들이 뜻을 합하여 조광조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이제 조광조를 사형에 처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유배형을 내리도록 하라. 하지만 정광필의 거센 반대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마는데요. 임금을 속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겼다 함은 사실이 아닌 듯 하옵니다. 조광조가 비록 과격하기는 하오나 이는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던 것이 아니옵니다. 또한 전하께우선 조정에서 죄주기를 청했다 하셨사온데 이도 틀린 말이옵니다. 신들이 궁에 도착했을 땐 이미 홍경주, 남군, 심정이 먼저 와 있었으며 이들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죄를 청하라 하셨으니 이는 모두 임금의 뜻이라 하였사온데 어찌 전하께선 저희가 먼저 청했다 하시옵니까? 뒤이어 육조의 참판과 참의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조광조를 따르던 다른 이들과 대간들은 자기도 같이 벌을 받겠다고 나섰으며 유생 150명이 허락도 없이 궁궐에 난입해 조광조는 죄가 없다며 통곡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니 남곤 일당은 슬슬 쫄렸는지 남곤은 병을 핑계로 먼저 귀가하고 홍경주와 심정도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중종은 일단 이들을 내보낸 뒤에 다시 명을 내리는데요. 조광조는 사사하고 나머지는 곤장 100대를 때리거나 저 멀리 유배토로 가라. 그때 명을 듣던 기록관이 중종을 말립니다. 전하, 임금의 명은 한번 내려지면 고치기 어렵사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대신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소서. 그러자 역시나 조광조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대성통곡을 하는 대신, 대간, 그리고 유생들. 중종은 어쩔 수 없이 조광조를 유배형으로 그칩니다. 조광조 등 주모자 4인은 곤장 100대를 친 뒤 유배토로 가고 나머지는 곤장 100대치 보석금을 내게 한 뒤 유배토로 가라. 한편 한밤중에 갑자기 감옥에 갇힌 조광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토록 바른 행실을 강조했던 조광조는 중종의 배신에 너무나 크게 상심했는지 밤새 감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국문을 받을 때까지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광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온 조정은 그의 석방을 청했지만 조광조가 유배되고 대간이 교체되자 조정의 분위기는 180도 변해버립니다. 전국공신의 개정을 취소하시고 원래대로 되돌리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현량가를 폐지하고 다시 과거 제도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조광조의 개혁을 하나 둘씩 되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중종은 다시 한번 조광조를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조광조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심지어 국문장에서도 술주정을 부렸다 하니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 또한 내가 조광조를 잘 아는데 그는 애초에 마음이 곧지 않은 사람이다. 조광조를 법대로 사사토록 하라. 그런데 그때 남군이 이를 말립니다. 조광조는 단지 전하께서 백성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미 다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다. 조광조를 사사하라. 그렇게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된 조광조. 임금의 명을 받은 의금부도사가 그를 찾아가자 조광조는 사사하라는 명만 있고 다른 글은 없소이까? 여기 이 글을 내리셨습니다. 하하, 내가 그래도 한때 조정의 중신이었는데 장계도 아니고 고작 쪽지 한 장으로 사사를 명하시다니 도사의 말이 아니었다면 믿을 수 없을 뻔하였소. 내 잠시 정리할 게 있어 그런데 기다려줄 수 있겠소. 그러시지요. 방으로 들어간 조광조는 집에다 편지를 쓰고는 시를 한 수 남깁니다.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였고 나라를 내 집처럼 근심하였네. 하얀 해가 세상을 굽어보니 붉은 중정을 밝게 비추리라. 그렇게 결국 조광조는 사약을 마시고 죽고 마는데요. 자, 앞서 기묘사화의 주범으로 흔히 남군을 지목한다고 했습니다. 조광조의 득세에 불만을 가진 남군이 심정, 홍경주를 포섭한 뒤 중종에게 겁을 줘서 조광조를 배신하게 했다는 게 정설인데요. 하지만 기묘사화의 진행 과정을 보면 중종은 조광조를 죽이려 했던 반면 남군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낮추자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중종에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딱 한 번만 직접 국문해달라 했지만 중종은 끝까지 조광조를 만나지 않았는데요. 이미 조광조에게 마음이 떴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여태까지의 중종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성격이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는 급하게 조광조를 죽이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끌었다간 조광조가 풀려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최근에는 이 기묘사화가 단지 남군의 참소에 속아 겁 많은 중종이 마음을 돌린 게 아니라 애초에 중종이 조광조를 배신하기 위해 남군의 힘을 빌린 거 아니냐는 가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군은 조광조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고 단지 그의 힘을 빼고 유배 보내는 정도에서 그치려 했지만 중종이 끝까지 우겨서 조광조를 죽인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조광조 세력이 퇴장하자 조종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전부 취소되어 전국공신도 그대로 유지되고 현량과도 폐지되고 심지어 소격서도 부활했는데요. 또한 조광조를 본받아 열심히 공부하던 유생들은 다시 공부를 게을리하고 조광조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공신들은 다시 권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종의 욕심인데요. 조광조를 내치며 기묘사화를 일으킨 중종은 이 기회에 제대로 왕권을 강화해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렇게 중종은 한편으론 조광조의 잔당들을 제거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줄 런닝메이트를 새로 뽑는데 다음 시간엔 중종이 조광조보다 힘을 밀어줬던 새로운 파트너 김한로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